네, 학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1 내신 1등급을 향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보다는 학습법에 좀 치우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공부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행이라는 것이나 뭐 마땅한 길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어는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만 할 수 있는 학습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를 공부했고요. 현재 각인입시전문학원의 강동관과 관교관 출강하게 되었고, 대치 쪽에서는 현재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고,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정말로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 바둑 공부를 했어가지고 프로기사를 준비하느라 공부를 진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우솔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막 질문 여러 한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질문할 능력이 없던 학생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고 나눗셈을 4학년 때 뗐거든요. 정말 바둑만 뒀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못하던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정확히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근데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하지? 뭐가 부족한 거지? 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높아져야지 나 추월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짜 흔히들 생각하는 상위권으로 나 한 번에 도약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해요. 전 안 됐어요. 서울대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안 돼 있던 것을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역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것 중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조금 있거든요. 우리 아이만 공부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자녀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가 되어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고 그냥 내신 예습하고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퀀텀 점프, 흔히 말하는 1등급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뭘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중학교 여름방학 때 어떤 걸 공부해야 하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문법범위거든요. 광교지역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요, 이게 잠깐 텍스트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 혹시 감이라도 좀 잡히시나요? 글씨가 흐리긴 한데. 정확히는요, 중학교 때 대부분 배웠던 개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처음부터 배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학교 때 분명히 다 배우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중학교는요 이걸 분절적으로 배워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면 중학교 2학년 때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각각 그것들을 분절적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사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요 한 번에 물어봐요. 이 개념들을. 너네 이거 엮어서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형태소란 개념 알아요. 근데 문장 성분이랑 엮어서는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헷갈리기 쉬운 게 여기 두 개만 봐도 부사어랑 부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둘이 엄연하게 다른 개념인데 학생들이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국어 A 뜨고 나쁘지 않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꼭 국어 공부를 신경 써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거 하나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제일 쉬운 거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도 틀려요. 진짜 딱 이거 두 개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예쁜 책하고 책이 예쁘다 하고 혹시 예쁘다의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개념에 얽혀있고 꼬여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요. 상태나 성질을 드러내서 형용사다 하고 답하면 되는데 예쁜 거 예쁘다는 형태가 다르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꼬여요, 개념들이. 점점 꼬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중3 학생들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고3 학생들도 여전히 헷갈려요. 애초에 개념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관형어, 관형사 하면서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예습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매삼비, 마더텅 이런 거 구해서 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고등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고 가야 하거든요. 중학교 때 개념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거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어 해요. 왜냐면 중학교 시험 쉬웠거든요. A 맞는 거 사실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면 그 개념들을 중1, 중2, 중3 올라가던 그 모든 개념을 한 번에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해요. 이 개념 나 모르는 건데? 아니에요. 사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는요. 내신 예습하는 거 이런 것보다 우선 기본기부터 다져야 되거든요. 고등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문법보다 더 직관적인 부분은 아마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독서 파트일 것 같거든요. 아이들 문해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뭐 쇼츠나 릴스 같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간단한 문제인데 풀기 어렵지 않거든요. 한 3초 정도만 확인하셔도 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음표가 2 빼기 1이고요. 갑자기 샵은 2래요. 혹시 이때 답 고르실 수 있으실까요? 물음표의 값을 물었을 때 공부를 잘 하거나 혹은 공부에 대한 감이 좀 있는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 풀면 이렇게 보여요. 혹시 이렇게 보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선지들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물음표의 값이라서 물음표 있는 거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요. 이렇게 다 보여요. 1번에서 샵은 1이 아니라 2잖아. 그쵸? 아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샵은 2.1이 아니라 2였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무의미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동등한 레벨로 보이거든요. 선지들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흔히들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샵의 값을 좀 조정해 볼까? 만약에 1번의 샵의 값이 2였어도 틀린 문제거든요. 왜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물음표의 값을 물었으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1번부터 OX 퀴즈 시작해요. 샵은 2라고 나왔는데? 1이라고 나왔네? 틀렸다. 사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됐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통 중학교 여름방학 때 어떤 거 하시냐면 마더텅, 예비고1을 위한 마더텅, 매삼비, 예비 매삼비라고 있어요. 문학이랑 독서로 매일같이 자습서 주고 아침에 풀어 국어는 아침에 푸는 게 좋대.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샵의 값 1 아니라 2야. 이게 되게 무의미한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무의미한 행동이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번, 5번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건 매력적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 않는 선지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법 자체가 잘못됐고요. 기본기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요. 국어라는 걸 좀 잊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는요. 중3 여름방학에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고1 내신 같은 경우에 언제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사실 겨울방학 특강 깔려요. 똑같이 깔릴 거예요. 음운변동 특강이라고 해서 무조건 깔리거든요. 그 다음에 프리 내신반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내신반도 깔려요. 그럼 그 특강에서 그 내신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3 여름방학까지 그걸 해야 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운변동 특강 물론 좋고 상위권이라서 100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친구라면 다음 진도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국어에서 100점을 항상 유지하는 학생들이 흔치 않거든요. 만약에 실수라고 주장해도 그게 정말 실수인지도 토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름방학 때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발단들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요거 보시는 게 직관적일 거예요. 문법 위주로 고1, 2, 내신 미리 체험하기, 혹은 의문변동 한글 맞춤법 시험범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거 미리 공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휘발돼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한국사 특강 열리면 잘 수강 안 하시죠. 외우는 개념에서 이거를 굳이 시간 내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1 내신 대비 문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학교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문학을 미리 학습한다는 게 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경험이에요. 물론 실력이 느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주목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중3 여름방학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기회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예습은요,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 특강 때도 할 거고요, 내신 메인반에서도 할 거고 이미 2번을 돌릴 거예요. 근데 그 돌리는 거에 더해서 여름방학까지 내신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국사 듣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나왔는데 되게 본질적인 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애매모호한 것들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아, 이 문제가 물음표를 묻고 있네? 난 물음표를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2번도 좀 중요한데요. 사실 학부모님들께 지금 제가 수능 시험지를 미리 드린다고 하면 유출을 제가 해서 27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미리 드렸을 때 혹시 혼자서 푸시고 아이한테 답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신 답지는 없고요. 인강도 못 듣고요. 과외도 못 듣는데 국어 시험지예요. 미리 유출을 해서 드릴 거예요. 반년 뒤에 반년 동안 푸시면 돼요. 다른 학생들 80분 풀거든요.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도 45일밖에 안 걸려요.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다 하고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국어 1등급을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시간 관리지만 일단 정확해야 되거든요. 답을 찍어낸 능력이. 그래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적어도 어떤 시험지를 줬을 때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없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는 있어도 주어졌을 때 나 이거 하루고 이틀이고 하면 풀 수 있어 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수학은 이게 안 돼요. 아예.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험지를 이틀 전에 주든 뭐 1년 전에 주든 못 골라내요. 그래서 개념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독해력, 기초적인 독해력, 문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 능력부터 키워야 돼요. 저희는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내실부터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습하라는 게 아니라 고등문법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까처럼 개념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의문변동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여러 개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면 당연하게도 내실부터 그 고등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국어 자습 역량 기르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거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매산비 마더텅 정말 좋은 기출문제집이에요.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뭔가 수험생 커뮤니티나 학부모 사이트 같은 거 돌아다니다 보면 자습서로 정말 추천 많이 돼요. 진짜 훌륭하고 저도 이걸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풀던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지 보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몰라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지 보거든요.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해요. 근데 왜 1하고 9가 갈리지? 라는 고민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이 기출문제집을 아직 활용할 능력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땡 긋고 나면 아까처럼 샵은 2야. 그거 고치고 있어요. 사실 그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요? 2를 1로 고쳐서 답으로 만드는 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공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발문에 남겨있는 혹은 지문에 남겨있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오답 고치기에 바빠요.
그래서 초반엔 색깔펜과 형광펜을 써가면서 막 칠하다가 한 5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면 지쳐요. 그래서 뒷부분은 아예 표시도 안 돼 있고 문제를 안 풀어버린다던가 아예 문제집을 놓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습할 수 있는 역량부터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 국어 과목 언제까지 다 같이 뭐 판서식 수업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외식 수업도 마찬가지고 도움받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과목이 국어거든요. 스스로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자세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능력부터 길러야 돼요.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 수업에서 어떤 걸 좀 설명드리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좀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 독서 1강에서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라고 적혀놨는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혹시 두바이 쫀득 쿠키 아세요? 아시죠? 버터떡이라고 아세요? 네, 혹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왜 두바이 쫀득 쿠키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쫀득 아니지 않나요? 혹시 쿠키 맞나요? 버터떡에서 혹시 그거 떡? 아닌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굳이 하진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막 돌아다니면서 저거 두바이 쫀득 쿠키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 쫀득이지? 왜 쿠키지? 를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민하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아요. 고민해 볼 수 있지. 근데 이게 독서에서 되게 직관적인 단어 하나 나왔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애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일의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이 그게 뭐지? 생각해요. 이미 알거든요. 일, 의, 뜻이 하나다 라는 그 직관적인 걸 의미를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적이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독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일단 직관적으로 시키고요. 뭐 뒤에 쭉 이어지는 커리큘럼은 강의 계획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에서도 좀 특이점이 있어요. 수업이 내신 예습을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특히 중등 특강에서는 절대 내신 예습을 시키지 않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에 할 거기도 하고요. 내신 들어가면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키지 않는데 1주차 되게 특이하거든요. 교착, 활용, 수식이라고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부터 가르쳐요. 사실 이게 중등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국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혹은 교차어란 특징이 뭔지 혹은 수식, 피수식의 관계에서 다른 언어랑 어떤 점이 다른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가르치고 그 뒤에 중등 개념들을 묶어서 가르쳐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사랑 문장 성분 이미 중학교 때 중2 때 배웠고 중3 때 배웠는데 엮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엮어서 배우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 뒤에 5주차, 6주차에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범위를 다루긴 하는데 우선은 1에서 4주차까지는 제일 기본적이고 고등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들부터 가르쳐요. 정확히는 엮어서 가르쳐요, 그걸.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수업으로 진행하진 않고요. 수업으로는 독서하고 문법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간이 꽉 차 있어서요. 문학 같은 경우엔 매일 한 강씩 제공해요. 고전시가 한 강, 뭐 평시조 한 강, 사설시조 한 강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수업을 듣고 직접 집에서 과제로서 수업을 듣고 수업 시작하기 전 30분에 제가 클리닉 시간이라고 넣어놨는데 그때 모의고사를 보고 테스트를 봅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고전 문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광교고 지역에 나오는 기출들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 의문이 드실 게 왜 5주차, 6주차가 있지? 하실 텐데 교재는 잠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5주차, 6주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방학 끝나고 사실 학습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요? 특히 내신 시작하기 전에 개강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 1주차, 2주차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이. 축구하고요. 밥 먹고 돌아와서 학원도 가는 둥 마는 둥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게끔 5주차, 6주차 같은 경우는 학습 가이드라인하고 자료들은 쭉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혼자서 자습할 수 있게끔 준비해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 자체는 4강에서 끝나요. 근데 뒤에 5주차, 6주차 개학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업이 이어질 수 있게끔, 공부가 이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드리는 거고 교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제가 했습니다. 자랑한 거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예쁘게 해서 학생들 좋아할 수 있게끔 구성해놨고 내용 같은 경우도 되게 꼼꼼하게 해놨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대치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능 수업을. 그래서 수능 수업 때 쓰는 교재와 동일한 퀄리티로 물론 지문의 난이도는 좀 낮추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퀄리티로 제공을 해드리고 문법론 필기노트라고 하는 것도 막 손글씨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개념들을 좀 엮어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해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등 기준으로만 제공을 드리고 과제장은 총 2개 있어요. 문법 개념 연습하는 과제장 하나 있고 독서 개념 연습하는 과제장 하나 있어요. 그래서 2가지로 제공을 드리고요. 요거는 모의고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강의로 고전 씨가 학습하고 온 다음에 30분 동안 모의고사 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결과가 어땠는지는 당연히 전송을 드리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인데 수업 관리 관련해서는 좀 설명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 보시면 그냥 통째로 제공해드려요. 학생에 관한 모든 것을. 수업 들을 때 어땠는지, 숙제 어떻게 했는지, 클리닉 때는 어땠는지를 다 전송드리는데 링크를 그냥 드리거든요. 그리고 매주 업로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업 피드백 같은 경우엔 지금 강동구 기준 한영고로 되었긴 한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수업 들을 때 학생이 졸았는지 뭐 공부하다가 딴짓을 했는지 같은 것도 다 제공해 드리고요. 숙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쭉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드리고 클리닉 피드백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점수가 어땠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려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개별에 대한 피드백도 저런 식으로 아직 수업하지 않은 뭐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웠다 같은 평가도 들려드리고요. 다음에 숙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 숙제 이행도가 어땠는지 매주 제공드리고요. 이것도 요것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자료 전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냥 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넘겨주거든요. 학생한테. 그래서 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 수업 찍은 직후에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영상도 제공하고 숙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게 어떻게 모의고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료도 당연하게 제공을 드리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업이 좀 낯설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듣는 수업과는 좀 다를 거예요. 내신에 맞춘 수업은 아니고요.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일같이 100점 맞아오던 친구들은 사실 들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개념이 좀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이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쁜 책이 예쁘다. 그 2문장에서 예쁘다의 품살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필요할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메꾸고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사실 독서가 좀 시그니처해요. 제가 강의가. 독서 같은 경우에 정말 단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 그대로를 가르치거든요. 두바이 쫀득 쿠키에서 쫀득과 쿠키를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영상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도 제공됩니다. 가사나 다른 작품들 두 강의 정도는 끝나고도 계속 학습할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